2024년도 수능 물리학원 11번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연력학 문제고요. 요새 많이 나오는 유형인 기체 순환 과정에서 자료 해석하는 문제죠. 일단 쭉 한번 찾아보면 열 효율이 0.25인 열기관에서 4분의 1이죠.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A, B, C, D, A를 따라서 순환하는 과정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과정에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 PV 그래프죠. 많이 나오는 PV 그래프로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제 문제 조건이 BC 과정은 등온 과정이고, 그 다음에 DA 과정은 단열 과정. 그러면 AB 과정하고 CD 과정은 문제에서는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부피가 일정한 정적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기체가 BC 과정에서 외부에 한 일이 150줄, 그리고 DA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100줄. 자, 됐네요. 자, 이런 연력학 문제들은 PV 그래프가 없으면 그리는 게 편하긴 한데, 그려져 있으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등온선을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BC는 등온 과정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 선 자체가 등온선이죠. 즉 여기에 있는 모든 기체의 온도는 같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A 과정이 등온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선이, 왜냐하면 DA 과정에서 문제는 여기 있죠. 단열 과정이라고 해놨죠. 단열 과정이라는 얘기는 온도가 당연히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부피가 작아지니까 온도는 높아져야 되고요. 그 말은 A를 지나가는 등온선과 D를 지나가는 등온선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A가 D보다 온도가 높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등온선 그려놓으면 나중에 각 기체의 온도를 비교할 때는 편해요. 네, 비교할 때 편한 거니까 가급적이면 등온선 항상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거 연습을 해두면 되고요. 자, 이제 실제로 주어진 값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연력학 문제는 연력학 1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얘를 각 과정마다 정리를 하는 게 좋거든요. AB 과정, BC 과정, CD 과정, DA 과정. 자, 보기 좋게 표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항해 기수는 총 3개고요. 그 3개도 나중에 쓰기 편하게 이렇게 칸 만들어 놓고 간단하게 흡수한 열량이냐 방출한 열량이냐, 또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외부에 일을 했느냐 일을 받았느냐를 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간단하게 표시를 해보면, AB 과정은 정적 과정이죠. 그래서 AB 과정은 정적 과정이기 때문에 얘가 0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부 에너지 증가했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값을 가질 거고, 그것만큼 열 공급받은 거죠. 그 다음에 BC 과정은 등온 과정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 없고요. 그리고 부피는 커졌으므로 얘가 플러스, 그러면 그것만큼 또 열량 받아서 그것도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D 과정은 또 정적 과정이에요. 정적 과정이니까 얘가 0이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등온선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온도는 낮아져서 열량 뺏긴 건 거고요. 그것만큼 열량 뺏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A 과정은 아까 단열 과정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얘가 0이고요. 부피는 작아졌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이제 얘가 플러스. 여기까지는 됐나요? 이제 간단하게 흡수했느냐 방출했느냐, 부피가 작아졌느냐 커졌느냐,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로 간단하게 표시하면 편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실제 값들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자,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보면 BC 과정에서 외부에 한 일이 150줄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즉 BC 과정에서 외부에 한 일, 얘가 150 부호 그대로 써놓을게요. 150만큼 일을 한 거고요. 그것만큼 열 공급받았겠죠. 그리고 DA 과정에서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이 100줄입니다. 아, 이게 바로 100인데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대로 살릴게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100만큼 증가해서 플러스 10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값들 뭐 찾을 수 있으면 찾으면 되죠. 근데 이거는 다 찾을 수 있게끔 주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열 효율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A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 얘를 우리가 Q라고 하면 전체 순환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플러스라고 써져 있는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순환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Q 플러스 150이 되는 거고, Q 플러스 15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순환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해준 일은 이 전체 합이죠. 이 전체 합. 그러면 당연히 5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가 4분의 1이라는 결과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Q라는 값은 50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요 값은 50이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당연히 5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CD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이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뭐 여기에 50을 집어넣어서 결국 뭐 외부에서 공급받은 열량이 총 200인데 그 중에 50을 일을 해줬기 때문에 방출한 열량은 150입니다.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또는 순환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의 총합이 무조건 0이 돼야 되죠. 내부 에너지 변화의 총합,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총합. 왜냐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총합도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 15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찾아도. 자, 이제 지문을 지금부터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자, 기억부터 기체의 온도는 A에서가 C에서보다 높다. 자, 아까 우리가 등원선 그려놨죠? A는 이 등원선을 지나가고 있고 C는 위에 있는 등원선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C의 온도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인데 뭐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 A에서 B가 되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가 이만큼 증가했다. 즉 온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죠. 근데 B에서 C가 되는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 온도가 B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 즉 B와 C의 온도는 같고 A와 B의 온도는 B가 더 큰데 그러다 보니까 C의 온도가 A의 온도보다 더 높다. 이렇게 찾아도 상관은 없어요. 자, 다음에 니은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50줄입니다. 우리가 이미 찾은 값 맞죠? 그 다음에 CD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150줄입니다. 맞죠? 그래서 맞는 지문은 니은 듯이 되겠습니다.